7장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목차로는 서비스 프로세스에 의의,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설비 배치, 서비스 점검 관리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프로세스의 의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하나의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투입, 인풋에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 산출 과정을 거쳐 생산, 운영되는 시스템을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서비스라고 하면 투입물이 경호원이 될 것이고, 변환 과정은 신변이나 기증품을 잘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산출물은 신변이 안전하거나 또는 물건이 잘 보존되는 것이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의 투입물이라고 보면 부품이나 수리 요원이 될 것이고, 변환 과정은 부품 교체나 수리가 되고, 산출물은 수리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투입물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 그리고 은행에서 무슨 여행 상품 같은 것을 취급한다고 하면 그런 여행 상품, 또는 그 ATM기 같은 현금 지급기, 은행 후방부서에 있는 금고, 이런 것들이 투입물이 될 것이고, 변환 과정은 고객의 재산을 잘 보호하는 거,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변환 과정이고, 산출물은 높고 안정된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예금 또는 대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임용실이라고 하면 투입물은 임용실에 근무한 미용사가 해당이 되고요. 투입물은 미용에 관련된 기기나 또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투입물이 될 것이고, 변환 과정은 머리를 깎는 거니까 커트가 된다거나 파마가 된다거나 면도가 된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변환 과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산출물은 깔끔한 애무 상태가 바로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비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굵은 선은 서비스 운영 시스템이 그림이 보여져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흐릿한 그 네모 박스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 다시 말하면 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서비스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서비스 운영 시스템에서 기술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물적 환경과 접점 요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살표 양방향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인 핵심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물리적 환경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고객까지의 과정이 바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A와 고객 B 같은 경우, 또는 서비스 B와 고객 A 같은 경우는 점선 화살표 양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다른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첨가해서 설명드리면, 서비스 운영 시스템하고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중첩될 수밖에 없다. 아까 보았듯이 중간에 중첩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중첩되는 이유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접점 요원, 우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 접점 요원은 서비스의 생산 전달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마케팅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왼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가시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아까 기술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부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부분, 기술적인 핵심 부분은 비가시적인 부분인데 여하튼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가시적, 비가시적 부분은 서로 결합해서 상호작용해서 서비스가 생산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거 아까 비가시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술적인 핵심은 서비스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고객은 비가시적 부분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객에게 제공되는가 하는 것으로 생산된 서비스 제공 과정과 관련된 개념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주로 서비스가 제공자와 고객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제공되지만 최근에는 어떤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없이, 즉 비대면으로 접촉 없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뭔지 개념입니다. 서비스가 전달되는 절차나 메커니즘 또는 활동들의 흐름을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정의하면 서비스 상품 그 자체이자 서비스 전달 과정인 유통의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다. 세 번째는 개별화 또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구분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것이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냐, 그 중요성을 보면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 과정이 서비스 상품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때 결과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의 품질보다는 과정의 품질, 그 과정의 질이 더 중요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곱셈 법칙에 적용한다. 100가지 중에서 하나가 잘못되면 결국은 그 서비스가 품질이 0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2절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된 개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서비스 청사진, 서비스 블루프린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해 놓은 차트가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 됩니다. 고객과 종업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와 흐름을 시각적으로 묘사해 놓은 그림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고객의 행동이라고 해서 거기서 상호작용선이 나오게 되고요. 현장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이 되고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상호작용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서비스 청사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서비스 청사진을 개발하는 방법 1단계는 청사진에 담을 서비스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는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묘사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접점 종업원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묘사하는 것이고요. 4단계는 내부 지원 활동을 묘사하는 것이고 5단계는 고객 행동 단계별로 서비스 증거를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7-3은 호텔 숙박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 청사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예를 들어서 호텔 예관 주차장은 물리적 증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가방 운반용 카트에다가 이제 가방을 실어서 벨보이에게 가방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데스크 프론트에 어떤 서류 기입할 내용을 적고 로비에서 열쇠를 받는 과정이 바로 체크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현관 복도 룸을 통해서 룸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가방 운반용 카트는 이제 가방을 끝나면 가방을 받아서 룸 욕실에서 샤워나 또는 수면을 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메뉴를 통해서 룸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식사용 쟁반, 뭐 음식 예관 이렇게 해서 식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뭐 식사를 하게 되면 먹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청구서 데스크 로비에서 호텔 여관 주차장까지 어떤 체크아웃 과정을 거쳐서 호텔을 떠나는 과정 쪽이 이제 물리적 증거와 관련된 상호작용선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접점 직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현장과 후방으로 나눈다고 하면, 벨보이에게 가방을 건네는 과정이라고 하면 인사를 하거나 가방을 받는 과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체크인 과정에서는 숙박 서류가 기입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까 벨보이에게 가방을 건네서 인사 및 가방을 받으면 이제 가방을 룸까지 가져가는 것은 이제 후방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현장에 와서 가방을 고객이 받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방에서는 식사 주문을 받아서 고객이 보이지 않는 저 부서에서는 식사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숙박 서류 기입과 관련해서도 등록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처리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 데스크 로비에서 하는 과정도 현장에서는 체크아웃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등록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단계별로 그림으로 또는 이렇게 차트로 표시한 것이 서비스 블루프린팅,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됩니다. 이런 청사진을 그려봄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잘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고,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가 잘못 생략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차트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을 보면,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활동의 프로세스 중에서 취약한 부분, 우리가 fail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하는데 이 서비스 청사진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역할하고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시선은 고객이 볼 수 있는 영역하고 종업원과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이고요. 다섯 번째, 내부 상호작용선은 부문 간 경계와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품질 개선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서비스 구성 요소와 그 연결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일곱 번째는 각 서비스 요소에 투자된 원가와 이익, 자본을 확인할 수 있고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 여덟 번째는 내부 및 외부 마케팅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상향적, 하향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MOT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Moment of Truth라는 개념이고요. 우리말로는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은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SS 항공사 사장인 얀 칼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얀 칼슨의 저서 고객을 순간에 만족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고객과 접촉하는 15초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과 고객 접촉하는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접점,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이나 물리적 자원과 접촉하는 상황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의 품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MOT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일선 종업원의 고객 접객 태도와 접점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곱셈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공 서비스의 MOT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어떤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순간순간이 그 바로 MOT의 예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약을 위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건다.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참 친절하게 하게 되면 그 항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약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느낌. 두 번째, 비행기 좌석 예약을 하는 경우, 고객이 공항 카운터에 도착하는 경우, 발권을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 직원이 항공권을 발행하는 경우, 출발 게이트로 가는 경우, 게이트 담당 직원이 탑승권을 확인하는 경우, 출발 시간까지 라운지에 대기하는 경우,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 이 안내를 받아 자기 좌석에 찾는 경우, 기내에서 문의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승무원에게 말하는 경우, 기내 음료와 식사를 하는 경우,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경우, 수화물을 찾아서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공항을 나오는 경우 등등 하나하나가 어떤 항공 서비스에서 MOT로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MOT 도표 그림은 그리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서비스 종업원이 고객 접점에서 MOT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표를 우리는 MOT 도표라고 합니다. 그 MOT 도표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표준적인 기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MOT 상의 고객의 표준적인 기대치라는 게 있고요. MOT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보다 훨씬 더 고객이 즐겁고 흡족하게 하는 요인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요인은 그 플러스 요인의 반대이니까 고객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MOT 도표의 예 중에서 전화로 어떤 문의를 했을 때 그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바로 표준적인 기대입니다. 담당자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표준적인 기대인데, 마이너스 MOT라고 하면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인다거나 여러 번 돌려서 담당자가 연결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 한 번에 전화를 그쪽에 받은 사람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또 바꿔주고 이렇게 되면 MOT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는 항상 업무 담당자 빠르게 쉽게 연결된다고 하면 그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표준적 기대의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표준적인 기대인데, 마이너스 MOT라고 하면 돌릴 때마다 용건을 또 다시 말해야 되고, 잠깐 기다리게 해놓고 한참 동안 응답이 없고, 용건을 다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거나 다른 부서로 돌리고 퉁명스럽게 응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MOT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MOT는 인사와 함께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 용건을 한 번만 말하고도 응답자 연결하는 것, 용건을 다 마친 뒤에 더 문의할 사항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은 플러스 MOT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는 표준적인 기대고, 마이너스 MOT라고 하면 간단한 질문에도 확실한 대답을 못 받는 경우,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식으로 즉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바로 마이너스 MOT고, 플러스 MOT는 전체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을 그쪽에서 하는 경우, 고객이 잘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경우라고 하면 플러스 MOT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서비스 설비 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비스 설비 배치, 제품별 배치와 작업 할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준화된 서비스는 고정된 단계 또는 작업 순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라인상의 병목 현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제품별 배치의 세 번째 특징은 균형화된 라인, 그러니까 라인 밸런싱이죠. 이것으로 불필요한 태만이나 불공정 상황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정별 배치에서의 상대적 위치 문제입니다. 공정별 배치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서비스 활동의 순서를 정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정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대기 행렬의 원칙은 이 경우에 First Come, First Served로 하는 FCFS 룰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또 공정별 배치를 할 때 우리가 발견적 기법에 해당이 되는 휴리스틱 접근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핵심 사업과 그 관련 부수 사업이 있을 때 고객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식이 바로 공정별 배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접점 관리입니다. 서비스 접점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서비스 접점의 개념과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인카운트 방식이 있고요. 리모트 인카운트에서 원격에서 접점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화, 폰으로 접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편리한 것은 면대면이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비용의 상승 등등 여러 가지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면대면보다는 점점 원격 접점이나 다른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접점이 왜 중요하냐?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고객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과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MOT 상황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비스 접점 관리의 내용을 보면 고객과 종업원이 접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객과 고객과의 접점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과 어떤 환경과 접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접점의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참여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고객의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또 프로세스가 효율성이 있느냐, 또 인적 접촉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은 어떠냐, 서비스 관련 노력의 수준은 어떠냐, 종업원에 대한 의존 요구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과 관련되어서 서비스 접점 관리를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발과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로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조직과 관련해서는 그 서비스 조직의 조직 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 제공자에 대해서 권한 위임, 인파워먼트가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신뢰 시스템이 갖춰졌고 진단 시스템이나 상호작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접점 관리와 관련해서 좀 관련된 개념인데 서비스 수익 체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부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직원이 만족이 되지요. 직원이 만족이 되면 직원이 잘 유지가 될 것이고요. 직원이 잘 유지가 되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고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서비스 가치도 좋아지고 서비스 가치가 좋아지면 고객 만족도, 충성도가 올라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비스 수익 체인, 프로핏 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원부서의 접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보면 접촉 업무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접촉 감소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저접촉을 위해서 접점에 활용해서 은행 같은 경우는 ATM기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또는 예약 시스템이나 업무 표준화 이런 것들도 접촉 업무의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새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접촉 강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CS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어떤 고객의 불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응하도록 하는 고객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거나, 또는 지원부서에 대한 관리를 잘 해준다거나, 또 어떤 레이어 배치를 할 때 고객 중심으로 잘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접촉 업무의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부서 업무에 대한 분리인데, 지원부서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업무 중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이 불필요한 업무를 분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품질의 일관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을 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배치의 효율성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접점의 특성입니다. 서비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어떤 양자적인 어떤 개념이다.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접점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고객이 있을 때 그 양자의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서비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제조업은 덜 인간적이지만 서비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비스 제공자도 사람이고 고객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따스한 상호작용이 제조업보다는 많다. 서비스 접점은 목표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번째는 서비스 접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보의 교환에 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접점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레이아웃, 설계와 관련된 내용에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보면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조와 포지셔닝에 대한 예식 서비스의 예를 지금 이 차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경우와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에 서비스 설계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예약을 받지 않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 고객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사실이고, 좌석 선택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 선택권이 없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은 고객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좌석을 지정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설계 도구 앞에서 설명한 그 서비스 블루프린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서비스 블루프린트 좀 더 설명하면 서비스 프로세스의 흐름, 순서, 고객 접촉 및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정의한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서비스와 고객 접점하고 지원 조직과의 어떤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고객 접점선하고 가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제공된다. 이때 우리가 서비스 표준이나 서비스 시간이나 서비스 시설이나 투입 재료나 특정 단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비스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 요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런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인 파트를 우리가 페일 포인트라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카요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수익성 분석은 서비스 시간 또 서비스 경로를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의 표준 시간 설정을 한다거나 서비스 지연 등의 서비스 성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관리적 요건을 보면 시간이나 비용 절감 요인이 있는가, 그래서 서비스가 지체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 경로나 활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MOT에서 페일 포인트가 있는가, 어떻게 이를 대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실패 요인을 예방하거나 서비스를 리커버리 해야 됩니다. 고객 측면에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접점선에서 가시선 제공으로 통해서 고객의 서비스 확인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대 고객화,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표준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다양성은 낮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대량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계화나 자동화나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숙련 생산 라인 방식의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객화 서비스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양성이 높고 서비스 작업 수행에 높은 유연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대상을 보면 고객 소유의 재산, 의류 세탁이라든가 또는 재화 또는 정보, 사람,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고객 접촉이 없는 서비스는 대개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간접적인 고객 접촉 서비스는 전자매체에 의한 중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직접적인 서비스는 고객이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고객화는 바로 서비스 인카운터의 변화가 되는데,
고객 접촉 정도와 노동 집약도에 따라서 우리가 1, 2, 3, 4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접촉 정도가 높고 노동 집약도가 낮으면 서비스 샵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고요. 고객 접촉 정도가 낮고 노동 집약도가 낮으면 서비스 팩토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접촉 정도가 낮고 노동 집약도가 높으면 매스 서비스라는 말을 쓰고요. 고객 접촉 정도도 높고 노동 집약도도 높으면 프로페셔널 서비스, 무슨 뭐 컨설팅 같은 세무 컨설팅, 무슨 변호사 컨설팅 이런 것들이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접근 방식은 크게 우리가 생산 라인 방식, 고객과 공동 생산 방식, 고객 접촉 방식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균일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산 라인 방식은 작업의 분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작업을 세분화해서 한다는 점이고요. 서비스 노동력에 대한 기술 대체로 단순 반복 작업은 대개 자동화되거나 정보화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표준화는 한정된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며 순서적 일상적인 프로세스로 행해집니다. 반면에 고객과 공동 생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셀프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을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생산성 상상하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뭐 이발소에서 머리 감는 행위를 고객이 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셀프 서비스의 예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요 평균화입니다. 시간대별 변동 요인을 평준화하거나 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객이 서비스 컨텐츠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서비스 이용의 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고객 접촉 방식은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생산성과 고객화와 고객 접촉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원의 권한은 고객 정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이용에 따라 다르고요. 고객의 권한은 인터넷에 의한 정보 접근하게 한다거나 불만을 표출하게 한다거나 의문을 해소하게 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와 고객 요구 수용의 단계를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 QFD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 속성을 파악해서 그거에 따라서 기술 특성을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고객의 요구 속성과 기술 특성과의 관계, 코릴레이션 관계를 통해서 기술 특성 간의 상호 관계도 알아보고, 또 이를 통해서 고객의 인지도를 비교하고 경쟁자와의 기술 특성을 비교하고 기술 특성 목표치를 설정해서 선택적 항목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할 때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은 하우스 오브 퀄리티, 품질의 집에 대한 모양이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지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고객 요구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고객 요구 특성에 따라서 중요도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기업과 관련해서 고객의 인지도를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붕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용이성, 신속성, 뭐 대용성 이런 어떤 기술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리모박스 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X나 체크 표시 이런 것들은 고객의 요구 특성과 기술과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중요도 또는 뭐 목표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품질의 집의 일반적인 양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설계에서의 관리적인 노력과 관련해서 서비스 개발 과정의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구되는 자원의 크기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획할 때 어느 정도의 자원의 크기가 필요한가 보면은 이제 설계나 모형화나 뭐 생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요구되는 자원의 크기가 크고, 계획이나 지원 시스템은 좀 비교적 적은 걸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지원 시스템이 가장 오른쪽 시간이 지난 후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설계에서의 과정 노력과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그 서비스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건데, 뭐 200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이죠. 그래서 PL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바로 PL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설계는 잘 됐지만 제조상에 잘못됐을 때 제조상 결함이고요. 사용상의 어떤 경고상의 결함,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경고상의 결함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와 안전장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정보 시스템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의 종이컵 홀더, 이게 이제 없어가지고 뭐 뜨거워서 뭘 없는다거나 해서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서비스의 어떤 PL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